예전에 관련해서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요. 그 실핏줄하고 파랗게 비치는 혈관, 이제 망상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정맥류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외래 진료 와서 계속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핏줄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건 이제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고요. 파랗게 비쳐 보이는 건 망상정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저희 병원 환자들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글에서 좀 사진을 찾아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들이 바로 모세혈관 확장증하고 망상정맥입니다. 즉 실핏줄하고 이제 파랗게 보이는 혈관들이죠. 망상정맥이란 거는 이제 모세혈관보다 약간 큰데 파랗게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혈관은 이렇게 작은 실핏줄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들이 역시 이제 모세혈관 망상정맥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정맥류가 아닙니다. 아주 넓은 의미의 정맥류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즉 수술이 필요한 정맥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실핏줄하고 망상정맥이 진행이 돼서 볼록볼록 튀어나온 정맥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진료를 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다들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런 거 정맥류 초기 증상이고 이런 게 치료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니까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듣고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봤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곳이라면 이제 그런 설명을 안 하겠죠. 이제 그런 설명은 틀린 거니까요. 과잉 진료하고 허위 진료가 하도 판치니까 온라인상으로도 그런 정보가 소비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이제 필요 없는 수술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이는 것 중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요, 발 안쪽으로 저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제정맥의 역류와 연관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복제정맥의 역류가 있어야 정맥류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맥에 고장이 나 있으면 2차적으로 발 안쪽에 저렇게 파란 혈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제정맥이 정상인데 저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감별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같은 실핏줄처럼 보이고 같은 망상정맥처럼 보여도 발 안쪽 복사뼈 안쪽으로 밑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파랗게 혈관이 많이 보일 때는 수술이 필요한 정맥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모세혈관, 망상정맥은 복제정맥의 역류와 상관이 없고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핏줄 망상정맥은 치료가 필요한 정맥류하고 다른 겁니다. 실핏줄하고 망상정맥이 진행이 돼 가지고 정맥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외관상 이제 심하게 실핏줄하고 망상정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생기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추측으로는 여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왜냐면 여자분들이 진짜 많이 생기긴 하고 나이 들면서 조금 더 진행을 하거든요. 어쨌든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놔둔다고 정맥류가 되지도 않습니다. 정맥류하고 이건 아예 다른 겁니다. 증상을 거의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이제 논문을 보면 이제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논문도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많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고 저의 경험도 보면 증상은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리 본 적 없으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간 심할 수도 있고 덜 심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실핏줄, 망상정맥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들면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치료가 필요한 정맥류 환자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외관적으로 너무 심해서 보기 싫으면 경화주사라는 걸 써서 약간 없앨 수도 있지만 그게 질환이라고 해서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터넷 정보나 유튜브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자료를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맥류의 단계를 나눈 그림인데요. 이 그림 때문에 모세혈관하고 망상정맥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맥류 분류하는 방법 중에서 외관적으로 보이는 거에 단계를 나눈 겁니다. 클리니컬 스코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보면 C0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C1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세혈관 확장증 혹은 망상정맥이 C1으로 되어 있고, C2가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걸 말하는 거고요. C3는 이제 부종이 있는 거고, C4는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피부 색깔이 변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C4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고요. C5는 궤양 같은 게 생기는 걸 말하는 거고, C6는 조금 더 심한 궤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조금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방금 봤던 그 표에 있는 C1부터 C6까지 단계를 그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C1이 모세혈관 확장증 그리고 망상정맥이 있는 거고, C2가 우리가 이제 보통 정맥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 꼭 C1이 진행이 돼서 C2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고,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C1부터 C2, C3, C4, C5, C6가 모두 복제정맥의 역류 여부와는 독립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맥류 수술할 때 보통 초음파상 복제정맥의 역류가 0.5초 혹은 1초 이상이 있고, 그 역류로 인한 증상이 분명하다면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요. 지금 C1부터 C6까지 분류는 복제정맥의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외관상 저렇게 보이면, 즉 저렇게 C1처럼 실핏줄이 보이고 망상정맥이 보이면 C1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C2라고 하는 거고, 다리가 부어 있으면 C3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C1이 진행돼서 C2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C1 정맥류 모세혈관 확장증하고 망상정맥은 복제정맥의 역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돼서 C2, C3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C2하고 C3는 C2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C2를 거치지 않고 그냥 뭐 복제정맥의 역류가 있든 없든 그냥 부어 있는 거를 C3라고 하는 겁니다. C2의 경우도 복제정맥의 역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복제정맥의 역류가 없이 관통정맥이라고 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역류가 있어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C4 같이 이렇게 피부 색깔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C2나 C3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피부색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C2나 C3를 거쳐서 C4나 C5가 되는 경우, 그런 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C1이 진행해서 C2가 되진 않습니다. C1과 C2는 아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맥류의 정맥류의 심한 정도를 기술할 때, 지금 방금 보셨듯이 C1부터 C6까지 외관상 보이는 어떤 종류, 정도하고,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증상, 불편함 정도하고, 그리고 복제정맥이 초음파상 진짜 역류가 있느냐, 이거를 갖고 조합을 해서 정맥류의 심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정맥류 치료 여부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류 체계가 있어야지 의사들끼리 소통할 때도 좀 편하고 뭔가 분명해지겠죠. 그럼 왜 클리니컬 스코어 앞에 C1부터 C6까지 해서 C1에 그 모세혈관하고 망상정맥 거기다 C1에다 분류를 해놨냐?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분류는 좀 예전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냥 이렇게 뭔가 이제 혈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면 어떤
그게 C1이 진행돼서 C2가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정리를 해서 어떤 이제 분류 체계 안에 넣어두려고 했던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가 필요 없고 임상적 의미도 없고 C1이 진행돼서 C2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이제 혈관이 보이고 하니까 일단 이건 C1 단계로 분류해 두고 나중에 환자의 상태를 기술할 때 이제 보이는 정도 기술할 때 이렇게 보이면 그냥 C1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것 뿐이지 C1이 진행돼서 C2가 된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분류 체계를 C1, C2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닙니다. C1 모세혈관하고 망생정맥이 보이는 분들이 실제 복제정맥에 역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제정맥이 역류되기 때문에 실핏줄이나 망상정맥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실핏줄이나 망상정맥이 있는 분들이 초음파를 하니까 복제정맥에 역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제정맥의 역류로 인해서 진짜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복제정맥을 치료하는 겁니다. 실핏줄이나 망상정맥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실핏줄하고 망상정맥은 복제정맥의 역류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혈관은 망상정맥은 정맥류가 아니고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쪽의 혈관, 즉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레이저 치료한다, 고주파 치료한다, 클라리베인 치료한다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안쪽에 복제정맥이 고장났을 때이고 복제정맥이 고장났다고 해서 망상정맥하고 모세혈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세혈관 망상정맥이 있다고 해서 복제정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혈관 망상정맥이 진행이 되어서 블룩블룩 튀어나온 정맥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맥류는 대부분 복제정맥이 고장이 나서 진행이 되면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지 모세혈관 망상정맥이 진행이 돼서 정맥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미용상 모세혈관하고 망상정맥이 너무 심하면 경화주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없앨 수는 있으나 의학적으로 그걸 질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